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와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닷새 동안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국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어젯밤 9시까지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로 무려 10명이 숨져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 경기에서 4명, 충남 3명, 광주에서도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도 속출해 경남 산청에서 매몰 추정으로 4명, 경기 가평 4명, 광주 북구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폭우가 내렸던 경기도 가평에서는 곳곳에서 집이 부서지거나 도로가 사라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이른바 기타다리라고 불리는 명물 호명교는 다리 대부분이 떠내려가 하천 한가운데 기타 모형만 남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제보 영상을 통해 처참한 피해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유명한 용추 계곡이 험하게 물결치는 황토빛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변 나무는 부러지고 도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다리에는 차량 한 대가 하천으로 빠질 듯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정면에 있는 하천 옆 주택은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속으로 빠지기 직전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떠밀려오는 물과 토사로 건물이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는 물 한가운데 철제 구조물만 덩그러니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기타 다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명물 호명교였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다른 다리 부분은 떠내려가고 물 위에 기타만이 남겨졌습니다. 조정면에 있는 한 주택은 벽 한쪽이 완전히 뚫려버려 산비탈이 그대로 보입니다. 서 있던 장롱은 넘어져 침대를 덮쳤고 토사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노인 홀로 살고 있었는데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평에 내린 손쓸 수 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집과 도로가 부서지고 차량이 침수되거나 망가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주민들은 비가 그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이 범람해 물난리를 겪은 의령군 대이면의 양천강. 다리 위로 물이 넘치며 쓰레기 더미가 난간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다리 진입도로 일부는 뜯겨나갔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제방도 측면이 무너져 범람 당시 강물의 위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마을에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들은 물에 잠겼던 세간을 밖으로 빼내고 물을 뿌리며 청소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도 장비를 챙겨 일손을 보탭니다. 대형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하나, 기름 보일러 하다 싹 작살 다 갚이고 여기에는 내 컴퓨터, 복사기. 깻잎 주산지인 경남 밀양도 피해가 컸습니다. 비가 왔을 때 배수 장비로 물을 퍼내도 시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찾은 비닐하우스. 수확을 앞둔 깻잎은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물에 잠겼던 뿌리는 벌써 시커멓게 썩어갑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 약도 쳤지만 수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인 거는 하늘이 아는 거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이거 두고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경남에선
도로와 하천, 주택 등 500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재민도 5,800여 가구에서 7,500여 명이 발생했고 2,000여 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비는 그쳤지만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을 대상으로 가전제품 무상 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2021년 7월 삼성전자, LG전자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른 것으로 두 곳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전 품목이 수리 대상입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수리를 요청하면 개별 방문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할지, 지역 현장에 통합부스를 운영할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대표 번호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에 쏟아진 폭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의 이례적인 호우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200년 빈도의 괴물폭우만 무려 10곳에 달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호우는 실제 과거 자료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호우 자료를 과거 자료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 16일 밤부터 17일 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하루에 300에서 400mm의 폭우가 쏟아진 서산 등 충청과 호남 지방은 17일 하루 강수량 기준 200년 빈도의 괴물폭우가 무려 10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컸던 경남 지방도 200년 빈도는 아니지만 3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큰 비로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19일 새벽에는 인천 옹진군에서, 20일 새벽에는 포천에서 시간당 1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며 또 한 차례 200년 빈도의 물폭탄이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고 남쪽의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오랜 시간 충돌한 것이 비구름을 더 발달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공기가 오랜 시간 동안 팽팽하게 좀 맞서는 형태가 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비를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적인 호우를 쏟아부은 올여름 장마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일찍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밤 수도권에 막바지 폭우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기단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종료된 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많겠으니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낮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다시 심한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장맛비는 그치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며 습도가 더 높아지고 온열 질환 등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수해 복구 작업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인성 질환 등 감염병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이 뻥 뚫린 듯 야속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그새 옅어진 구름 사이 이제 멈췄나 싶더니 다시 퍼붓습니다. 하수구는 거꾸로 치솟고 빗물에 올라탄 쓰레기와 오물이 점령군처럼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집 안에 한강이 됐어요. 또 안에 막 쓰레기가 전부 다 내 칼로 와가지고. 폭우는 재산뿐 아니라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퍼지는 병균이 묻은 음식물을 나도 모르게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나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의 수인성 감염병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수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서는 안과 감염병이나 접촉성 피부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균에 감염된 가축의 분비물이 물이나 토양을 통해 피부, 눈에 닿을 경우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물 웅덩이에서 모기가 증식한 뒤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 같은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만큼 모기 기피제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랑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수돗물이라고 해도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한 번 조리된 음식도 충분히 다시 익혀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최대한 지키는 것도 꼭 지켜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침수 지역에서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작업복, 장화,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로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6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온 역사적인 관측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의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현대 기후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꼽히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과학자 찰스 킬링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58년. 하와이 마우나로아를 측정 지점으로 선택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료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치 지구가 숨을 쉬듯 식물의 광합성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최초로 입증한 자료였습니다. 지금도 킬링 곡선에 기초한 예측 모델은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67년 만에 완전히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킬링 곡선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CNN은 기후변화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 큰 반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우나로아뿐 아니라 다른 기후변화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미 1,000명 가까이 해고된 해양대기청에선 추가로 정규직 2,0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Disarming climate information websites, they are defunding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they're closing research centers. It's like plunging America back into a kind of climate Middle Ages. 킬린 박사가 측정을 시작한 67년 전 313 ppm이었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424 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월 평균 농도는 처음으로 430 ppm을 넘어섰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양과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이번 주에 한해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등 요일제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로 각각 제한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가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둘째 주보다 리터당 0.4원 오른 1,667.9원이었습니다.
경유육 평균 판매가는 둘째 주보다 0.6원 오른 1,530.9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작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내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주도 국내 주유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주춤했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361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 일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3억 달러로 4.1% 늘었습니다. 특히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액이 모두 한 자릿수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56억 달러로 우리 무역 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인공지능 칩 수출을 일부 재개하기로 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에 우리 기업들만 노심초사하는 건 여전하다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던 건 AI 칩의 큰손 엔비디아입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AI 칩 수조 원어치를 제값에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HBM 공급 과잉 우려를 일단 잠재우는 효과를 봤습니다. 오히려 이번 제재 완화로 글로벌 HBM 수요가 되려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된 반도체 재고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은 삼성전자에도 호재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의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기로 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과 중국 판로가 다시 열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고 6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닌 만큼 우리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가 다시 휘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등이 유지되고 있고 대미 반도체 관세라는 복병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기보다는 이제 실리를 위해서 일부분의 합의를 한 거로 보여지고요. 경쟁력을 우리가 계속 갖춰 나가는 것 말고는 AI 시대 더 기묘해진 K 반도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대 수출국의 갈등 속에 불안감을 적지 않게 안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국 배달앱들의 출혈 경쟁이 격화하면서 배달료는 물론 식음료 값까지 무료인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구도 웃는 사람 없는 공짜의 비극을 낳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주문표가 바닥까지 수북이 쌓였습니다. 가게 앞엔 장사진이 펼쳐졌고 배달 오토바이엔 포장 음료들이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노란색 메이턴과 파란색 얼로마가 양분하던 배달앱 시장에 빨간색 징둥이 뛰어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객 유치 미끼로 뿌려진 할인 쿠폰에 배달비는 물론 식음료값 공짜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5일 하루에만 삼색 배달앱 전체 주문량이 2억 5천만 건을 돌파할 정도입니다. 今天免费喝奶茶，1分钱没花，点了15杯。 그러나 주문이 폭주한 만큼 대기 시간은 하염없이 길어지고 무료라서 취소나 포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 없는 공짜 주문 포장들은 그냥 버려집니다. 배달 앱에서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탓에 가게 주인들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就是因为我们承担7块，他们承担3块，我还要补贴运费，还要给他们佣金这些，所以我们就几乎就外卖就不挣钱。 이대로라면 대형 배달 플랫폼 기업들도 1년에 18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출혈을 메우려 품질이나 서비스가 나빠지기 마련이고 결국 오늘의 과잉 소비가 내일 소비자들의 빚으로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집단 농장에서 경험했던 공유제의 비극이
오늘날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찰이 끼어들기와 지정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운전자들을 상대로 계도 활동을 하고 오는 9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가로질러 오른쪽 차로를 파고듭니다. 실선에서 끼어들기 금지. 이후에도 차량 3대가 연달아 실선을 넘어갑니다. 잠시 뒤 교통경찰관이 이 가운데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이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새치기 유턴과 지정차로 위반,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이 대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반칙운전 93건이 적발됐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나 측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약속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도 반칙운전 단속과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륜사고 차량 똑같이 뒤에서 대기를 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셔야 됩니다. 새치기 유턴과 지정차로 위반,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적발 건수는 1년에 10만 건을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운전자 계도 활동과 홍보를 이어가고 오는 9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채무자에게 욕이나 협박을 하거나 밤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불법 채권 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7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